이거 맞아? 네. 오케이. 화학 변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재고도 그래? 재고? 재고만 나오지. 저희 세고 안 나온다 그랬지? 세고 안 나온다. 세고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재고만 나오고 여고도 안 나오고, 그지? 안 나와요? 여고 나와? 근데 저희 아직 범위 안 아직 안 보면 안 나. 그럼 어차피 해야 되겠네. 나가면 그냥 해야 되겠네. 에이, 뭐 따로따로 못하네. 자, 그냥 쭉 나갈게요. 원래 했던 대로 쭉 나갈게요. 쭉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뒤에는 자, 내신에서 보통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 중간고사 범위까지 빨리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오지? 에너지 항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세고도.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그러네. 그지? 여기까지 쭉 하면 되죠, 그냥. 세고가 지금 진도를 그지게 에너지 자연과 활용이 그 자, 뭐. 수소 핵융합 이런 거 나오면 수소 핵융 맞아. 그거 나오지 않나? 그거 나와요. 나와요? 저희 그 신용 그래요? 용진티한테. 알아서 하세요. 예? 볼게요. 지질시대. 지질시대. 자, 빨리 키세요. 빨리 켜. 지질시대. 지질시대 이제 해야지, 다시. 네. 지질시대. 자, 우리 뭐 지금 한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죠? 자, 그럼 이제 다 기억하고 있겠지?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실력을. 자, 리바이즈 해볼게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의 의미가 뭐죠? 지지시대 그 지금까지 아니. 그 지금까지인데, 뭐부터? 그 지구가 46년 탄생. 오케이, 지구가 탄생한 46억 전부터.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자, 현재까지 뭘? 지질의 성질, 지구의 성질, 땅의 성질을 이용해서 과거를 알아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땅의 성질로 이제 구분했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성캄브리아 뭐 이런 걸 구분했어. 구분 기준이 뭐야? 구분 기준이요. 어떻게 구분한 거야? 뭘로 구분해서? 멸종. 멸종. 대멸종. 야, 그죠?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래? 반등기. 자, 시끄러. 자, 생물계의 급변. 자, 생물계, 살았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변하는 구분했다. 생물계 급변. 자, 이제 땅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부정합이라고 하죠, 부정합. 오랜 시간 동안의 단절,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 부정합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건데. 그죠? 생물계 급변. 그럼 생물계 급변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 생물계가 변했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죠? 화석, 오케이. 화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석. 자, 화석은 이제 어떤 암석에서 자주 이제 찾을 수 있어? 퇴적암. 퇴적암이야, 그죠?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나머지는 열과 압력을 받기 때문에 화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화석의 종류는 뭐가 있어? 시상화석. 그 다음에? 표준. 표준화석 이렇게 있어.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은 뭐 하는 거야? 그 시대 시대의 상황, 환경, 그죠? 시대의 환경 알아내는 거야, 그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고사리. 자, 고사리 어떤 환경이야? 그 습하고 따뜻한. 그쵸. 줄여서 따순육. 따순육, 오케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 자, 그리고 뭐 있죠, 대표? 산호. 조개. 산호, 조개. 네, 조개. 산호는 뭐죠? 따뜻하고 따약바. 빠야. 따약바. 자, 표준화석은 뭐죠? 공룡. 그걸 뭐라고 해? 그 오.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캄, 고, 중, 신 이거 그죠? 자, 성캄은 남색이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자, 삼, 갑, 빵, 자, 필, 그죠? 곤충도 있고, 그죠? 자, 중, 암, 공, 시조새, 신, 화폐석, 메머드, 인류조상 출현, 그죠? 다 외웠죠? 오케이. 자, 다 외웠습니다. 자, 한번 두 번 보면서 문제도 풀어봤잖아, 그죠? 근데 지질시대는 이 지질시대의 내용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 그죠? 조금 단순해요,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아직 정리 안 했죠? 자, 이제 46억 년 전부터 봅시다. 자, 46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아니, 그거 말고 구분하고 있잖아, 지금. 46, 첫 번째가 뭐야? 46억 년부터? 캄브리아.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
46억 년부터 언제까지야? 5억 4천. 5억 4천. 자, 5억 4천 만년 전. 5억 4천 만년 전. 자, 5억 4천부터 뭐야? 고생대. 신생대 없잖아. 고생대. 자, 그럴 리가 없잖아. 고생대. 자, 고생대. 자, 그 다음에 얼마죠? 2억 5천. 2억 5천. 자, 2억 5천. 자, 2억 5천 만년 전. 얘가 중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뭐죠? 6,600. 6,600만 년 전. 자, 6,600. 얘를 뭐라고 해요? 신생대. 신생대. 자, 신생대. 자, 그러면 46억. 자, 이제 여기 이제 칸을 나눠야죠. 지구 탄생했고, 그죠? 5억 4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자, 지금이 현재다. 그죠? 현재입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대표적인 특성. 그 따뜻해. 자외선이 좀 많이 들어와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 가장 맨 먼저 나오는 내용은 오존층이 없다. 화석이 없다. 아. 화석이 없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화석이 발견이 안 돼. 왜일까요? 그치. 그거 외에 대한 게 3개가 있어. 1. 왜 화석이 안 보여? 그 생물이 없네요. 그치. 생물 자체가 없었어. 그죠? 생물의 개체수 자체가 적었다. 개체수가 적었어. 자, 두 번째. 자외선으로 없어서. 나와요. 아닙니다. 뭐가 없어? 뼈가 없어서. 화석이 될 만한 부분까지 진화가 안 됐다는 거지. 골격이 없었어요. 자, 뼈나 화석이 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화석이 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너무 오래됐어. 그렇지. 화석이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서 뭐야? 지각 변동으로 많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지각 변동 같은 걸로 인해서 소실됐을 것이다. 지각 변동에 의한 소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타나는 거죠? 요 문제.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중요한 사건. 자, 얘네는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자외선이 왕 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밖에서 못 살았어, 그지? 바닷속에서만 살았다고, 생명체가. 자, 바닷속에서만 살았을 때 바닷속에서만 사는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겠죠. 자,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했을 거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최초의 바닷속에 살고 있다가 자, 주변에 유기물, 먹이를 먹고 살다가 유기물을 다 소모됐어. 이제 뭘 해야 되지? 광합성. 광합성, 그죠? 최초로 만들어진 게 광합성 세균. 그 이름이 뭐죠? 남세균. 남세균. 자, 남세균이 탄생했어요. 광합성 세균이요. 자, 남세균이 쉬운 말로 뭐라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화석이고, 자, 화석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고, 남세균의 다른 말로 사이아노박테리아, 그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게 쉬운 거야. 사이아노박테리아. 어이구야. 사이아노박테리아. 자, 얘의 화석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톨라이트. 오케이. 자, 그래서 남세균이 어떤 영향을 줬어? 광합성.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했어?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산소 농도가 증가했어. 그죠? 자, 얘가 한 역할이 우리 지구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 산소 농도를 증가시켰어. 광합성 때문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어. 자, 광합성을 해서. 오케이, 광합성.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야. 자, 후기. 자, 성캄브리아 시대 이제 후기에는 뭐가 만들었어? 오존층. 무슨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빨리 안 나와? 나뭇잎 같이 자, 오케이.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해파리 같이 생긴 거.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 해파리 같이 생긴 거는 왜 얘가 중요해? 얘가 이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 애들이야? 다세포 생명체야. 얘는 단세포가 아니라 세포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세포. 자, 다세포 생명체, 세포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서 몸집이 커졌어. 산소 농도도 풍부해졌어.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 애들이 에너지를 활용을 잘해. 자,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 자, 애들이 이제 세포들이 모여서 몸집도 커지고 막 에너지도 막 활동성이 커졌어. 막 활동하면서 어떻게 됐어? 사냥은. 그게 사냥할 수 있지, 그지? 피식자와 포식 관계가 생겼어. 피식자와 포식. 자, 포식자는 먹으려고 점점 진화를 하게 되고, 피식자는 피하려고 점점 진화하면서 갑자기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자, 그걸 뭐라고 해?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고생대 시작이 뭐야? 캄브리아기 폭발이야. 자, 캄브리아기 폭발이야. 무슨 얘기야? 갑자기 화석이 겁나 발견돼. 그래서 갑자기 화석이 발견되기 이전 시대와 여기서부터 이후 시대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캄브리아기 폭발 이전이라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생대. 자, 고생대는 이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죠? 이때 뭐가 생겼어? 오존층이 생겼고, 그죠? 예, 오존층이 생겼고 또 자, 고생대 말에 뭐가 있었지? 양소리. 그렇지. 이제 오존층이 생겨서 육지로 해서 양서류인데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있어요. 대멸종이 왜 생겼냐고. 자, 그렇지. 판게아가 만들었지. 고생대 말에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었어. 판게아, 초대륙. 그러면서 환경이 급변하니까 살았던 애들 다 멸종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고생대 때는 당연히 이제 오존층이 생기기 전, 이 이전에는 바닷속에서밖에 못 살았어. 그치? 그래서, 고생대에, 자, 뭐가 있었죠? 삼엽충. 바닷속에 사는 애들이야. 삼엽충. 자, 고3이면 뭐가 있어야 돼? 가방이 있어야죠. 갑방, 그죠? 갑주어. 갑주어 그럼 뭐가 생각나? 어류고, 최초의 척추동물. 그쵸? 척추동물. 자, 어류고 최초의 척추동물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추충. 방추충. 자, 충으로 끊으면 벌레야다. 그죠? 얘는 척추가 없어요. 벌레니까. 그죠? 자, 고산갑방 필석.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이 산소 농도가 풍부하면 어떤 애들이 잘 살아? 산소 농도가 풍부하면? 곤충이야. 곤충은 그죠? 폐가 없어. 그래서 산소의 확산에 의해서 생존하기 때문에 곤충이 겁나 거대 곤충이야. 만약에 현재 있는 곤충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부터 막 산소를 더 많이 주입하는 데서 하면 곤충 크기가 더 그렇죠. 자, 현재 지구의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면 건축의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제 건축의 크기가 크게 발달을 못하는 이유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지. 그런 거예요. 산소 통에다가 넣고 자,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고생대에는 뭐가 번성했어? 번성한 게 뭐죠? 고생대 뭐가 번성했어? 양치. 양서류, 양치식물. 고산갑방필 양양 그랬죠, 그죠? 양양. 자, 양서류, 양치식물. 그렇죠, 양치식물. 양치식물의 대표가 뭐야? 고사리. 고사리. 좋아요. 자, 그러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요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 대멸종 다 죽었어. 자,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서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대멸종. 이게 몇 차 대멸종이야? 3차. 1차 누구래? 자, 대멸종 2개만 외우라 그랬잖아. 3차와 5차 2개만 알면 돼. 3차 대멸종이야. 자, 3차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가 방금 뭐라 그랬어? 판게아, 초대륙. 그리고 하나가 뭐야? 화산이야, 화산 폭발. 자, 화산 폭발. 자, 화산 폭발은 항상 들어가. 항상 들어가. 됐죠? 자, 이제 중생대. 자, 그러면서 애들이 다 멸종하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게 중생대야. 자, 중생대 때는 다른 시기와 다르게 기후가 어땠어? 항상 온난했어. 자, 항상 온난했다는 얘기는 다른 시대에는 다 빙하기가 존재했어. 근데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었어. 이유는 화산이 겁나 폭발해서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때문에 항상 온난했어. 자, 중생대 때는 뭐가 있죠? 중생대 때는 공룡. 그 다음에 시조새. 또 암모니 아니에요. 암모나이트야. 오케이. 자, 공룡이 무슨 류야? 파충류야. 자, 파충류. 윤강류? 그건 뭐야? 자, 파충류야. 자, 근데 식물은 거시식물. 그쵸? 소나무 같은 거. 거시식물이 번성했죠. 거시식물.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도 이제 뭐가 생겼어? 중생대 말에? 대멸종. 자, 몇 차야? 5차. 5차 대멸종이죠. 5차 대멸종. 자, 5차 대멸종은 뭐 때문이야? 운석. 그렇죠. 운석. 자, 운석 충돌. 운석이 이제 충돌했어. 그 다음에 화산이 터졌어. 화산은 맨날이야. 자,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때문에 공룡이 죽었어. 자, 그래서 파충류, 번성하던 파충류가 다 죽고 이제 신생대. 자, 뭐가 나타났어? 포유류가 나타났어. 자, 포유류 대표적인 뭐죠? 화석이? 매머드. 자, 그 다음에 화폐석.
합해서 동전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인류조상. 합해석은 나무예요. 아, 얘도 이제 화폐처럼 생긴 어떤 화석이에요.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자 마지막에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사빙삼간이 있었어, 그지? 번성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 번성했어? 포유류. 외모도 포유류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식물? 속지식물. 아, 됐다. 다 외웠어요. 이야. 다 외웠습니다. 요 원단은 끝. 그죠? 요렇게 다 외울 수 있으면 요 원단은 끝이에요. 이렇게 쫙 정리해서 다 외울 수 있으면 요 원단은 끝입니다. 잘 정리해놔요. 그래서 혼자 이제 집에서 한번 쫙 이렇게 적어봐요. 선생님 말한 이 스토리, 그죠? 스토리로, 이야기로 연결시키면서 말해보세요. 자, 이제 3번 봤으니까, 그지? 단번 볼 때는 시켜야지, 그지? 대답 못하면 때려야지. 근데 왜 얘기를 저를 보면서 하시는 거죠? 그죠? 맨 앞에 있으니까. 자, 됐습니다. 안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정리 시간 주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이해 안 될 게 없잖아. 그냥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잖아. 저 그치? 에리아카나 동물원은 어. 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발견이 되고 있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내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판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땅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맞아요. 흩어졌어요. 뭐 그 흩어지기 전에는 또 초대륙이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한 덩어리 됐다가 분해됐다가 됐다가 분해됐다가. 그럼 지금도 지금도 이제 다시 한 덩어리 될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요. 다시 한 덩어리 돼요. 그러니까 아메리카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만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아메시아라고 불러요. 아프리카 뭐 아메시아라고 불러요. 아메시아. 지금 이제 판게아로 불렀잖아. 아메시아. 그죠? 자, 이 이전에도 초대륙이 있었어요. 자,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그럼 또 다시 모여. 그렇죠.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계속 그래요. 멸종시키고 다시 흩어지고. 자, 그러죠. 자, 이제 또 인류가 멸종할 때쯤 됐죠, 그죠? 근데 뭘로 멸종할까, 그죠? AI로 멸종할까? 이번에도 뭐 오케이. 대멸종인가? 그러면 6차 대멸종이 6차 대멸종이죠? 찾아보세요. 나와요. 6차 대멸종 머지않았다, 뭐 이런 거 뜨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기록할까?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AI, 기계죠. 로봇이 기록할 거예요. 야, 그죠? 그러면 로봇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질 시대는 뭐야? 화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화석부터 나온 거야.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 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자, 흔적이나 배설물 R 다 화석이다. 자, 퇴적암에서만 나타난다. 퇴적암 제외하고 나머지 뭐야? 화성암하고 변성암이죠, 그죠? 화성암과 변성암은 화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화석을 통해 과거 살았던 생물의 구조와 특징, 진화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겠죠.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뭐 중학교 때 많이 나와서, 그죠? 이거 틀린 건 쳐맞아야 되고. 자, 지질시대. 자, 언제부터?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자, 얘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자,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해? 자, 생물계의 급변. 그쵸? 급변. 대규모 지각변동. 그쵸? 대규모 지각변동이 있으면 생물계가 급변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자, 지질시대 중에 제일 긴 건 뭐예요? 성캄. 얘가 제일 길어요. 그죠? 자, 88.2%. 대부분이 얘네, 그죠? 46억에서 5억 4천. 자, 그럼 40억 년이야, 그죠? 40억 년이 성캄이야. 40억 년이. 그 다음에 고중신. 순서대로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54, 25, 66.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하면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시험 볼 때 필요한 수치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성캄 46억부터 5억 4천만 년. 환경. 자,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육상으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자외선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약 35억 년 전에 뭐가? 남세균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에 산소가 막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지? 산소 농도가 증가했죠.
자, 생물. 자, 얘는 뭐다? 개체수가 적고 1번. 자,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어요.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었어요. 자, 얘가 2번. 오랜 지각 변동을 받았어요. 3번. 자, 그래서 성칸브리아 특징 화석이 발견이 거의 안 돼요. 그렇죠?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왜?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 남세균의 화석을 뭐라고 한다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자, 후기에 에디아카르 동물군. 자, 여기 이렇게 생긴 다세포 생명체. 자, 자, 점점 복잡한 다세포 생물. 얘를 뭐라고 한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또는 에디아카라 생물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마다 좀 달라요. 동물군이라고 있는 책도 있고. 다음. 자, 고생대. 자, 542566에서 5425. 그쵸? 5억 4천에서 2억 5천. 자, 고생대. 자, 고생대 때 뭐다? 산소는 계속 농도가 증가했어요. 누구 때문에? 남세균 때문에. 자, 산소 농도 증가. 자, 전반적으로 온난하였으나 뭐야? 말기의 빙하기. 그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그랬으니까. 항상 온난하다가 말기의 빙하기. 자, 뭐만?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생대 때 뭐가?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아까 표에 그려놨습니다. 자, 오존층이 형성되면 뭐가 가능해요? 육상 진출이 가능해요. 자, 생물이 육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육상 진출. 그죠? 육상 진출. 자, 그래서 바다에 살던 애가 육지로 올라오니까 걔네들을 뭐라고 해요? 양서류라고 하죠. 바다와 육지에 동시에 살 수 있는 애들. 자, 말기에는 뭐가 있었다? 판게아. 자, 판게아. 자, 말기에는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자, 산은 서식지들이 축소되고 기후가 급변했어요. 그래서 대멸종이 발생했죠. 그죠? 몇 차? 3차. 오케이. 그럼 1차, 2차는 언제예요? 아, 1차, 2차는 뭐 고생대 그 전이죠. 거기에 이제 1차, 2차가 있습니다. 자, 생물. 단단한 껍데기나 뼈를 가진 해양 생물이 많아졌다. 자, 많아졌다. 자, 삼엽충, 어류, 그쵸? 어류, 척추동물. 완종류, 얘가 조개야. 완종류가 조개야. 필석, 방추충 등이 출현했다. 근데 필성은 누굴까요? 얘네도 다 이제 뭐 벌레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그만 애들이 있어. 유공충 막 그런 뭐라 그러나? 뭐 그런 거예요. 되게 작은 애들이에요. 자, 육지에는 양서류, 대형 곤충. 자, 양서류, 대형 곤충 나왔죠. 자, 고사리, 양치식물. 자, 고삼각방필, 양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고삼각방필, 양양. 자, 삼엽충, 완종류, 조개. 자, 필석, 뭐 엄청 확대한 거죠. 자, 고생대 말에 대륙이 하나였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판게아라고 한다. 초대륙 판게아. 자, 대륙붕의 면적. 대륙붕이 뭐예요? 대륙붕이 뭐야? 대륙하고 바다가 다 있는. 맞아. 다 있으면 뭐가 차이가 생겨요? 자, 대륙이 있어요. 이렇게 대륙이 있어요. 자, 바다의 장기죠. 바다에 잠기면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내려왔던 게 이게 쌓여서 얕은 바다가 어느 정도 있고 내려가요. 네.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얕은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해요. 대륙붕이라고 해요. 자, 이 대륙붕에 뭐가 살았어요? 삼엽충, 필석 이런 애들이 여기에 살았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이 대륙이 갈라져 있을 때는 여기 대륙붕이 엄청 많겠지. 대륙붕이 엄청 많겠지. 근데 얘가 꽝 하면 어떻게 얘가 합쳐지면 뭐야? 대륙붕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서식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 멸종했어.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죠? 자, 대륙붕 면적이 감소하고 해류의 흐름이 바뀌었다. 판게아. 자, 중생대 때부터 이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다시 갈라지는 거야. 자, 중생대 2억 5천에서 6,600만 년. 환경. 자, 활발한 화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빙하기가 없었어.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빙하기가 없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생대. 자, 중생대 초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자, 판게아 분리. 자, 중생대 때부터 판게아 분리됩니다. 여러 개의 대륙이 갈라지면서 생물 서식지 환경이 다양해졌다. 자, 중생대. 자, 공룡 암모나이트. 그죠? 공룡 암모나이트. 자, 얘가 중생대 말. 얘는 5차 대멸종이죠. 5차 대멸종. 5차 대멸종. 자, 공룡과 암모나이트 멸종했습니다. 자, 중생대 때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여기 앵무조개 같이 생긴 거 얘가 암모나이트.
자, 육지와 바다에는 뭐? 파충류. 자, 중생대 파충류 시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거시식물.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거. 자, 중암공. 자, 얘는 거시식물, 파충류. 그쵸? 자, 중생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 대륙이에요. 자, 얘가 인도 대륙이에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아프리카죠. 여기가 아시아죠. 여기가 북아메리카죠. 여기가 아메리카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대서양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대서양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자,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인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인도양. 자, 그래서 신생대 때 인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시아 대륙과 꽝 충돌해서 인도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되게 유명한 스토리라서 생각 외로 자주 언급돼요. 시험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자, 대륙이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야, 여기 대서양,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남극대륙. 자, 이제 남극대륙, 여기가 남극대륙이죠. 남극대륙에 있던 인도가 위로 올라와요. 북상한다 그래요. 남극대륙 부근에 있던 인도대륙이 적도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적도를 넘어오죠, 나중에. 그죠? 자, 인도대륙이 북상해요. 자, 얘가 남극대륙이죠. 남극대륙. 남극.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자, 신생대 6,600만부터 현재까지. 자, 전기에는 비교온난. 자, 말기에 빙하기, 사빙, 삼간. 그죠? 사빙, 삼간. 반복. 대륙 이동이 계속돼서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자, 히말라야 산맥이 뭐 때문에 만들었죠? 그렇죠. 인도 대륙이 충돌하면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었다고 우리 다 연결되는 거예요. 1학기 때 배웠죠, 그죠? 자, 얘가 인도 대륙이 충돌해서 그래요. 오케이. 자, 육지에는 매머드, 포유류. 자, 대형 유공충 화폐석, 유공충 화석, 화폐석. 자, 후기에는 인류 조상 출현. 자, 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과 같은 속시식물 번성. 속시식물. 자, 화폐석, 속시식물, 매머드. 자, 신생대에서는 뭐야? 현재랑 봤죠? 자,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인도 대륙이 충돌하죠. 여기.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히말라야. 얘가 꽝 충돌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히말라야. 자,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 자, 인도 대륙이 충돌한 건 언제라고? 신생대. 그렇죠? 신생대. 됐습니다. 자, 대멸종. 5번 있었어요. 대멸종 5번. 자, 1차, 2차는 고생대 중간 어딘가 있어. 언급 안 돼요. 자, 우리는 뭐만 알면 돼? 3번째 대멸종. 자, 3차. 자, 3차가 어때? 반 이상 죽었죠, 그죠? 반 이상 멸종했어요. 3차 대멸종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5차 대멸종. 5차 대멸종, 여기. 4차. 자, 4차도 있죠. 자, 5차 대멸종. 3차와 5차예요. 3차와 5차. 자, 중요한 건 3차와 5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 환경이 변하죠. 그렇죠? 서식지 파괴, 환경 변화 이거예요. 자, 소행성 충돌, 화산 활동. 자, 대멸종. 자, 그래서 별표 2개 있죠. 자, 그래서 대멸종 때문에 생명체들이 멸종했어.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을까? 오히려 증가. 이거지, 그지? 오히려 증가. 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정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했어.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가 번성해서 포유류가 그 밑에서 맨날 잡아먹히고 있었어. 근데 파충류가 멸종하니까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지. 다음 생명체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야. 새로운 환경에 정한 생물은 멸종한 생물을 번성할 기회를 얻어서 오랜 기간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 자, 무슨 얘기야? 이거죠. 결론이 이거야.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야. 다양성 증가.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렇죠? 대멸종으로 인해 다양성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됐죠? 뭐? 그럼 그때 공룡은 파충류잖아요. 변온동물이었을까요? 그때? 파충류 원래 변온동물이에요. 원래 그래요. 진화하면서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원래 변온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지금 배운 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면서 짝짝 요거 정답 보지 말고 체크하시고 답을 확인하시고 외운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걸 하라고. 와, 뒤질래? 너무 좋아서 감탄.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야. 방금 배운 거. 네. 자, 다 했죠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화. 진화. 자, 지질시대.
했잖아, 그죠? 네. 자, 이 지질 시대 동안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생물계의 급변, 자 생물계의 급변이 있었어. 그 대멸종 때문에, 그죠? 네. 대멸종. 자, 그래서 이러한 급변으로 뭐가 자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서 진화가 일어났다. 자, 진화로 여러 가지 생명체가 생겼죠. 자,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배우는 이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론이 누구 거죠? 다윈. 다윈이 내놓은 책이 뭐죠?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 자, 이제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네. 종의 기원. 자, 이 정도로 자 얘는 굉장히 혁신적인 책이었다는 겁니다. 자, 종의 기원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생물은 변한다. 자, 왜 이게 혁신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전에는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생물은 사람. 모든 생물은 각각 신이 만든. 신이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증거를 찾았죠. 다윈의 종의 기원. 자, 종의 기원 첫 번째.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핵심 내용이. 자, 첫 번째가 뭐야? 과잉 생산. 자, 과잉 생산으로부터 출발해요. 자, 생물이 자손을 낳는데 이 자손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과하게 낳는다 이거죠. 애들이 과하게 낳아. 근데 그 애들마다 어때? 애들 많이 낳아. 근데 그 애들이 어때? 다양해. 그걸 뭐라고 하죠? 변이라고 하죠. 자, 변이가 발생해. 애들이 다양해. 자, 그럼 변이의 종류가 있어요. 자, 변이. 자, 변이의 종류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자,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뭐야?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화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유전적 변이는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해요? 자, 뭐가 변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야? 유전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유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자, 유전적 변이. 자, 유전적 변이. 자, 유전적 변이는 대표적으로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돌연변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돌연변이는 자외선이나 방사선, 엑스선 또는 화학물질 뭐 이런 걸로부터 유전자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이 다양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많이 나서. 유성생식 때문입니다. 네. 자, 유성생식이라는 이 생식 메커니즘 자체가 보다 다양성을 나타내요. 그죠? 유전자가 섞이는 거죠. 그죠? 다양성을 나타내요. 자, 비유전적 변이는 자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거. 이거를 획득 형질이라고 해요. 획득 형질. 나중에 노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한 걸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대표적인 요 사건이 있죠. 자, 이 둘의 유전자는 어때요? 같아요. 이 둘의 유전자는 같은데 딱 보면 뭐야? 성격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자, 이게 환경에 의해서 획득 형질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는 똑같아요. 유전자는 똑같아요. 자, 요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한 여기서의 변이는 유전적 변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에요. 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 다양성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그 중에 환경에 적합한 애가 살아남지. 그래서 이 변이를 뭐라고 한다? 얘가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진화의 원동력인과 동시에 다윈의 입장에서는 한계였어요. 무슨 얘기야? 왜 다윈의 입장에서 한계야? 왜 되는? 그렇지. 이 변이가 왜 생겼는지, 그럼 왜 애들이 다양해? 라는 설명을 못했어. 왜 못했을까? 그때 아직 유전자의 개념이 없었거든. 그렇지.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지금은 다 설명하잖아, 이렇게. 그냥 다. 그 당시에는 한계야. 근데 지금은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변이 다양해. 애들이 다양해. 자, 근데 애들이 다양한데 환경에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싸우는 거. 둘이 맨날 싸우잖아. 그치? 싸우는 거지. 그죠? 생존 경쟁을 해요. 생존 경쟁. 누가 생존해? 생존 경쟁을 해요. 자, 생존 경쟁을 해서
그 환경에 맞는 애들이 살아남아요. 자, 환경에 맞는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걸 뭐라고 하죠? 자연 선택이라고 해요. 자연 선택이라고 해요. 자, 환경에 맞는 애가 살아남아요. 자연 선택은 이제 환경에 적합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선택될 수도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성선택도 있어요. 성선택. 배우자가 더 잘 선택하면 자손이 남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자, 이거를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자연선택. 자, 이 자연선택 중에 살아남은 애가 계속 그 유전자를 남기더라. 이게 뭐다? 진화다. 자, 이 진화가 결국 종의 분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종의 분화를 일으켜요. 그렇죠? 자, 새별이와 새비치가 이제 한 명은 지구에 났고 한 명은 화성 갈 거야! 그러면서 화성에 갔어. 자, 새별이는 자, 이게 소심해서 지구에 있었어. 자, 새비치는 어떻게 해요? 화성에 갔어. 개척 정신으로. 그죠? 자, 그럼 얘가 몇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둘은 다른 종이 된다. 오, 다른 종이 됩니다. 얘는 화성인이 되고 얘는 지구인이 되겠죠. 그 환경에 적합한 어떤 유전자가 낳게 된다. 몇 세대가 지나면. 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다윈이에요. 자, 근데 다윈이 생물이 변한다라는 다윈이 얘기하기 전에 얘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라마르크라는 남자예요. 라마르크. 자,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이에요. 그게 뭐예요? 용불용설. 자, 얘가 쓸 용자야. 쓰면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이런 단어를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기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기린의 목이 왜 그렇게 길어? 그 나무. 나무에 있는 잎을 먹으려고 목을 계속 빼다 보니까 길어졌어. 자, 근데 사실 나무를 풀잎을 먹으려고 계속 이거 막 목을 빼는 건 뭐야? 획득 형질이야. 그 용불용설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했어. 근데 획득 형질은 뭐야? 얘잖아. 비유전적 변이잖아. 유전이 안 돼. 나중에 노력에 의한 거는 유전이 안 돼. 유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이 변한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라마르크지만 이론이 좀 틀렸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은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증거도 너무 많아요. 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도 제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 이제 채집해 왔지, 그지? 그래서 증거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종의 기원입니다. 자, 정리 다 했어요. 이쁘게 정리하시고, 자,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자, 요걸 토대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다 갑니다. 네. 됐죠? 넘어갈게요. 진화. 자, 생물 집단의 특성. 변하는 과정. 자, 진화는 거 뭐야? 생물이 변하는 거지. 그죠? 짧게 얘기하면 생물이 변하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변하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 변하면 결국 뭐가 돼?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죠? 종의 분화가 생긴다는 거죠. 현재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화 때문에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의 결과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진화는 뭐야? 잘났다 못났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 진화는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여기 이제 별이와 빛이 있어요. 별이는 어때요? 까불까불거리고, 그죠? 깝치잖아. 그죠? 빛이는 안 깝치죠? 안 깝칩니다. 자, 근데 누가 더 잘났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죠? 어떤 환경에서는 이렇게 까불거리고 깝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을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조용하고 과묵하고 자기 할 일 딱 하고, 그런 게 생존 확률에 유리할 수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는 거야. 둘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거지 누가 더 낫다는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진화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변이. 자, 그 중에 변이가 뭐라고? 진화의 원동력. 오케이, 진화의 원동력. 자,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 내에 개체 사이의 습성, 형태, 형질, 자, 뭐 습성이나 어떤 성질 이런 게 달라요. 왜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르다고 했죠? 유전자 차이입니다. 유전자가 뭔데요?
DNA에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을 유전, 그쵸? HCT. 자, DNA에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결국 어떤 성질의 차이를 나타내더라라는 거죠. 자, 비둘기 깃털의 색, 털무늬의 색, 날개무늬의 색 같은 종인데 다 다르더라 이 얘기죠. 보죠. 자, 형제 유전자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어머니한테 가는 거 아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자, 엄마가 염색체 하나를 줘요. 네. 엄마가 염색체 하나를 줘요. 자, 아빠가 염색체 하나를 줘요. 똑같이 생긴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를 항상 사람은 2개씩 갖고 있어요. 이 동일하게 생긴 2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이 똑같이 생긴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는 어떻게 돼요? 자, 특정 염기 서열이 있어요. 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이 2개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자, 다시 대립 유전자가 뭐예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대립 유전자 아빠가 준 게 쌍꺼풀이에요. 엄마가 준 게 외꺼풀이에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대립한다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자,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은 형질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쌍꺼풀이면서도 외꺼풀일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야 돼.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해요? 쌍꺼풀과 외꺼풀이 동시에 오면 뭐가 나타나요? 쌍꺼풀이 와요. 쌍꺼풀. 자, 이거를 우성이라고 해요. 쌍꺼풀이 온 걸 우성이라고 해요. 자, 외꺼풀은 뭐야?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전자로는 있어. 이거를 열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내가 쌍꺼풀이야. 내가 쌍꺼풀이면 아빠가 쌍꺼풀이고 엄마가 외꺼풀이면 내가 쌍꺼풀일 수 있어. 그지? 네. 또는 아빠도 엄마도 쌍꺼풀 유전자가 있으면 내가 쌍꺼풀일 수 있어. 자, 아빠, 엄마가 쌍꺼풀인데 이 외꺼풀 유전자가 나한테 와서 내가 외꺼풀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가 쌍꺼풀이더라도 자손은 외꺼풀일 수도 있어. 왜?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외꺼풀이야. 근데 내가 쌍꺼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없어. 근데 나는 쌍꺼풀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집에 가서 엄마 손을 딱 잡고 어머님 나의 출신은 어디에서부터인가요? 자,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변이와 진화, 환경의 변화에 의한 획득형질 나오죠. 그죠? 획득형질. 획득형질이 뭐라고? 나중에 노력에 의해서 얻은 형질을 획득형질이라고 해요. 자, 획득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라는 걸 실험적으로 다 증명했습니다. 자, 변이는, 자, 돌연변이. 자,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 이게 뭐야? 유전적 변이라고 했죠. 자, 이 유전적 변이만이 뭐다?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더라. 그죠? 유전적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더라. 자, 여러 세대 걸친 자, 변이가 자손 세대로 전달되면서 쌓이면 진화가 된다. 원동력, 진화의 원동력. 이게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정리했죠? 자, 볼게요. 돌연변이가 뭐라고? 뭐 어떻게 되면 돌연변이라고? 갑자기 그렇죠. 돼서- 부모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지? 그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자, 다 빨간색인데 갑자기 뭐다? 흰색이 나타나. 자, 유전자 풀이 다 빨간색인데 갑자기 흰색. 자, 이게 돌연변이에요. 자, 흰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얘가 섞여서 분홍색이 나왔는데 얘가 자손을 만드는데 빨간색, 분홍색, 흰색이 다 나와요. 이거는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면 유성생식.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면 돌연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볼게요. 예시. 뭐가 있었냐? 자, 세균이 있었어요. 세균. 세균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 밑에 있을걸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자, 볼게요. 세균이 있었어요. 자, 세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야. 자,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는 뭐예요? 돌연변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는데 내가 항생제를 썼어. 항생제를 써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했어. 이거는 뭐예요? 자연선택인 거죠. 이건 자연선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항생제를 써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항생제 때문에 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 이미 돌연변이로 있었는데 환경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이 적었던 거야. 근데 환경이 바뀌니까 얘가 증가한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생물의 진화. 자, 자연선택. 다윈이 제시했다. 자연선택. 다윈이 제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 변이가 있는 생물 집단에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의 생존율, 생식 성공률이 높은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을 자연선택되었다 라고 한다. 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잘 전달되는 것을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존율뿐만 아니라 뭘 얘기해? 생식 성공률. 이걸 성선택이라고 해요. 성선택. 자,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선택이 반복되면 생물은 유리한 형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됩니다.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같은 종이 있는데 애들이 다양해. 이걸 뭐라고 한다? 변이. 그죠? 변이가 있어. 자, 어떤 애는 초록색이고 어떤 애는 파란색이고 얘는 보라색이고 얘는 뭐 에메랄드색이야. 이쁜 색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새가 나뭇잎에 나와 있을 때 눈에 잘 띄는 애 먼저 잡아먹는다는 거죠. 눈에 잘 띄니까. 자, 그럼 남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의 색깔과 똑같은 그런 애들만 남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남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연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윈은 뭘 얘기했냐? 자, 갈라파고스 군도로 설명했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 자, 얘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대륙이 있었어. 이렇게 대륙이 있었어. 자, 대륙이 있었는데 같은 종, 원래 한 종이야. 자, 핀치라는 한 종의 새가 여러 섬. 자, 군도는 섬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군도. 자, 여러 섬으로 이 핀치새가 이렇게 날아갔어. 날아가서 이게 서식했어. 이렇게 다 날아갔어. 이렇게 다 날아갔어. 자, 근데 섬마다 뭐가 달랐어? 이렇게 섬마다 먹이가 달랐어. 자, 핵심은 먹이야. 먹이. 자, 어떤 데는 딱딱한 씨앗이었고 어떤 데는 뭐예요? 선인장, 뾰족뾰족한 선인장. 어떤 데는 뭐다? 뭐 지렁이였고 막 그래. 자, 그러면 그 먹이를 먹기 편한 부리가 자연선택되는 거야. 그러면 각 섬마다 뭐가 달라지게? 부리의 모양이 세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각 섬에 있던 이 핀치새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다른 모습이 되어버려. 그럼 다른 종이 돼버려.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야. 자, 이에 갈라파고스 군도. 자, 환경 조건이 달라. 각 섬에 사는 핀치새는 환경 조건에 맞게 진화되더라. 자,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나무가 서식한 섬에는 큰 부리 땅 핀치. 이름도 힘들다. 큰 부리 땅 핀치. 오케이. 자, 부리 모양이 다양한 핀치 조상 무리가 살고 있었어. 자, 변이가 있었죠. 다양하니까 변이죠. 자, 크고 단단한 씨앗이 있는 섬이었어요.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누가? 크고 단단한 뿌리가 자연 선택돼. 자, 그래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자, 다양한 핀치새. 자, 얘는 한 종이었어. 자, 그런데 딱딱하니까 뭐 핀치새가 자꾸 선택돼서 나중에는 얘네들만 살아남더라 이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뭐가 얘를 변화시켰다? 먹이. 그렇죠. 먹이가 변화시켰다. 먹이 환경. 자, 먹이가 부리의 모양을 변화시키더라.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세균 집단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만 있었어. 자, 세균 집단에 내성에 대한 변이는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만들어졌어. 이걸 뭐라고 한다? 돌연변이. 오케이. 돌연변이. 그죠?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돌연변이가 발생한 거야. 돌연변이가. 자,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은 다 죽었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이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자연선택이 일어나기 시작해.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더라. 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그죠? 틀린 얘기예요. 자, 라마르크 용불용설 나오죠. 자, 용불용설이 뭐예요? 사용하면 진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라고 얘기해서 틀린 얘기다 이거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애들 중에 목이 긴 애들이 선택되어서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네. 차이점 알겠죠? 이해됐습니다. 자, 개념 체크 시작. 개념 체크 하세요. 자, 틀린 거 확인하고 틀린 거 있으면 체크하고 외우세요. 자, 계속 생각하세요. 핵심 내용이 뭐지? 뭐가 주 내용이지? 계속 생각하세요. 되세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챕터 3. 자, 요거만 하면 일단은 끝. 그죠? 개빠르죠? 자, 한 번만에 1단원을 끝냅니다. 자, 요거 다음에 이제 화학이죠. 화학하고 물리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다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냥 핵심 내용과 테마를 잘 기억하고 대신 문제는 다 풀어와야 돼요.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자, 다양성에 대해서 봅시다. 생물 다양성. 아, 또 다양성이네. 자,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뭐가 생물의 종의 분화가 생겨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됐다. 이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생물 다양성에는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 다양성이 뭐죠?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 자,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자, 두 번째가 뭐다? 자, 종 다양성. 종 다양성. 자,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뭐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유전자를. 유전자가 다양하다, 그죠? 어디에서? 한 종에서, 그쵸? 자, 한 종을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한 가지 종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죠? 개체군이라고 하죠. 개체군. 개체군이라고 한다. 그죠? 개체군. 자, 한 종, 개체군에서 유전자의 다양성이야. 자, 한 종에서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그래야지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는 게 있다라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뭐 얘기했죠? 바나나. 캐번디시 바나나. 그죠? 그로미셸 바나나와 캐번디시 바나나가 있었다고 했죠. 자, 한 20, 30년 전에. 자, 20, 30년 전에 맛있는 그로미셸 바나나가 있었어요. 달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것만 재배했어요. 한 종만 재배했어요. 그 나머지 이제 바나나는 유성생식이 일어나지 않게 개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파나마병이라고 곰팡이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저항성이 없는 거야. 하나가 생기니까 그 병에 의해서 멸종이 돼버렸어. 자, 그 당시에는 그 맛있는 그로미셸 바나나를 먹고 맛없는 캐번디시 바나나는 사료로 썼어. 그치? 네. 근데 그로미셸 바나나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캐번디시 바나나야. 근데 이 캐번디시 바나나도 이거 뭐야? 한 종만 계속 키운 거야. 얘도 이제 뭐야? 곰팡이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멸종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맛이 없지만 많이 먹어주라고. 멸종되니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유전자 다양성이 있어야지 뭐야? 종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종다양성은 뭘까? 종다양성은 종이가 특정 지역, 특정 지역, 한 지역의 종이 다양해. 그러면 종다양성은 두 가지야. 자, 종의 종류가 많아야 돼. 그래야 종다양성이 높다 그래. 근데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종다양성이 높다는 문제가 발생해. 뭐가 있냐? 종이 100가지인데 근데 개체수 중에 99%가 한 종이야. 그럼 다양하다고 할 수 없지. 그럼 뭐도 있어야 돼? 종류도 많아야 되고 균등성도 높아야 돼. 균등성. 골고루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해. 자,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뭔가 하나가 멸종해도 다른 종들이 먹이가 다르게 먹을 수 있지. 자, 이게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죠? 먹이 사슬이 복잡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가 높아야지 얘가 생존 가능해. 그러면 종다양성은 종이 어떻게 다양성이 생겨? 생태계가 다양해야 돼, 그죠? 생태계. 자, 생태계는 환경에 의한 다양성이야. 환경. 자, 환경의 다양성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 그랬지? 열대우림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이제 갯벌같이 완충지대라고 하지. 바다와 육지의 중간 지점 이런 것들, 그죠? 네. 자, 열대우림.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환경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도 있지만 인공 생태계도 있어. 어항, 뭐 이런 것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공 생태계. 자, 생태계가 다양해야지 종 다양성이 있어. 종이 다양해야지 생태계가 유지돼. 결론이 뭐야? 이 셋 다 유기적인 관계고 중요하다 이거지, 그지? 이 셋 다 유기적인 관계고 중요하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 자, 여기에 생물 다양성. 자, 그래서 얘를 뭘 해야 돼? 보존을 해야 돼. 자, 보존과 보전의 차이점이 뭐야? 보존은 지키는 거, 보존은 다시 자, 보존. 그죠? 자, 노력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지켜내자 이 얘기야. 노력을 해서. 자, 노력으로 지켜내자. 노력으로 지키자. 지키자. 자, 그러면은 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거 재고 시험 문제 났어요. 자, 생물 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지? 서식지 파괴. 자, 1번이 서식지 파괴야. 자, 서식지 파괴 플러스 뭐가 있죠? 단편화가 있어요. 서식지 단편화. 이 밑에 남획, 포획, 뭐 외래종 도입, 환경오염 점점점 있는 거예요, 그지? 가장 중요한 건 서식지가 파괴되면 살 데가 없으니까 멸종된다는 거야. 이거 재고 시험 문제, 작년 문제죠, 그죠? 작년 문제. 서식지 파괴. 자, 종다양성. 자, 다양성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게? 1번 서식지 파괴, 2번 해서 3번 뭐 환경오염 했는데 애들 다 환경오염이라고 찍어가지고 다 들렸어요. 서식지 파괴야, 서식지 파괴. 자, 그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보존해야 되죠, 그쵸? 오케이. 자, 얘를 지키자. 라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흘러가요.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자, 뭐 말하면 돼? 자, 여기 별표 2개 있죠? 시험에 나는 건 이거야.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 한 종 내에 애들이 다양한다. 대립 유전자가 다양해서. 두 번째, 종 다양성. 특정 생태계,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 다양해야 돼. 자, 생태계 다양성. 자, 특정 지역에 있는 환경 조건이 다양해야 돼. 그죠? 이 세 개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자, 생물 다양성은 중요해. 얘네들이 다양해야지 애들이 멸종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지. 됐습니다. 종 다양성. 뭐 한 종이 멸종돼도 다른 종이 멸종할 확률이 낮아진다.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지 종이 다양해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인간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 생물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식량, 의복, 재료 다 있죠? 그 중에 시험에 나는 거 뭐야? 의약품이라고 했어. 자, 푸른 곰팡이는 뭐죠? 페니실린.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은 어떤 약이죠? 항생제. 항생제, 오케이. 항생제. 그 다음에, 자, 버드나무 껍질.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 뭐죠? 진통해열제. 진통해열제. 자, 얘가 왜 제일 시험에 잘 나냐? 자, 많은 문제집이 있지만
푸른 곰팡이와 버드나무는 다 나와. 근데 나머지는 뭐야? 나온 책도 있고 뭐 다 달라. 그러면 이게 다 공통적으로 외우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기록하면 돼요. 그죠? 이게 공통적이야. 됐습니다. 바나나이라고 좋죠? 캐번디시 바나나, 아일랜드 감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 자, 1번이 뭐라고?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 자, 숲의 벌채, 습지의 매립, 도로 개발. 자, 얘를 단편화라고 하죠. 자, 서식지 단편화의 해결 방안이 뭐죠? 서식지 단편화. 자, 서식지를 잘라. 자, 자르면 얘네들이 고립이 돼버린다고. 고립이 되면 멸종 가능성이 높아져. 통로. 무슨 통로? 생태 통로. 오케이. 자,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났어요.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최고의 원인은 서식지 파괴. 자, 그러면 단편화. 단편화의 해결 방법은 생태 통로. 그죠? 생태 통로. 자, 요렇게. 자, 나머지 뭐 남해과 불법 있고 외래종 도입 있고 환경 오염이 있다. 예,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 수준으로 뭘 하자? 노력하자. 자, 여기서는 거의 시험에 난 적이 없는데, 세고에서 한 번 난 적이 있어. 남사리협약. 남사리협약. 습지보존이야, 습지보존. 뭔가 이 협약은, 사실 이 협약은 뭐야? 사회잖아, 사회. 과학이 아니잖아. 얘는 사회 문제라서, 자,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게 자꾸 강조를 해. 그분, 체크하고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개념 체크와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숙제입니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쵸? 자, 공부한 내용을 자, 집에 가서 꼭 풀어오세요. 자, 숙제 검사 내일 할게요. 네? 네. 안 내일이요? 어. 근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네. 야, 이거 얼마나 된다고? 오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바로 화학입니다. 바로 화학입니다. 그죠? 자, 바로 한 장이 끝났습니다. 개빠르죠? 화학입니다. 바로 화학 변화.